네, 본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제5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성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은 줌 접속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여기 지금 현재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관인으로 재석 중에 계십니다. 이제 저희 서기 실장님께서 여기 재석해 계신 인원분들을 점검할 동안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적 인원 현재 47명 중에 재석 인원 총 37명, 아, 잠시만요. 네, 재석 인원 총 36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적 인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2022년 6월 26일 오후 9시 9분 2022 제5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개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선언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기다려주신 전학대의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의장 인사와 저희 보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오늘 심의할 안건이 이제 심의안건 하나와 논의안건 하나가 있는데요. 일정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기술경영학 학생회장님, 생명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아래와 같이 안건 심의 순서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건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심의안건 1 문화자치기금 신설규칙 제정안 심의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자치위원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참석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안건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6월 22일부터, 아니, 6월 20일부터 문화재치위원회 그 심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심사 규칙을 이제 신청자들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안으로 작성을 해서 그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그 지난번 수요일, 그러니까 6월 22일에 이제 저희끼리 그 의결을 해가지고 그 기존 페널티 부과 내역을 이제 초기화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을 부칙으로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건 수정 가능할까요? 일단은 본칙에 변화가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요, 그 본 측에는 변화가 없고 그냥 단순 부칙으로만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본칙에 대한 축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회칙 개정안의 경우, 제정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 토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내용들을 한 조문씩 읽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심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 계신 대의원분들께서 생각하실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쭉 읽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물리학과 학생회장님, 기술영역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심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치기금 심사규칙 1조 목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치기금 운용 세칙에 따른 저희 문화자치위원회 사전심사 그리고 사후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조를 보시면 네,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원칙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치기금은 학 내외에서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 산업의 지원, 그다음에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물품 시설물의 구입 관리, 그리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범위의 경우에는 문화자치기금 지원 심의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문화재치기금 운용세칙 제4조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과 같은 경우에는 2조의 네, 원칙에 따르는 바 아래와 같은 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중문화 사업, 그리고 공공성이 확인되는 뭐 물품의 구매, 대회 참여, 그리고 복지 사업, 그 다음에 자치 활동인데 이제 4호에 교내 부서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이제 신청자가 직접 이 행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입증을 하여야 하는 라는 규정입니다. 네, 6조 사전심사 진행인데요. 저희 문화자치기금의 제 18조를 보시면은 사전심사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을 네,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단체명하고 개요, 그다음 일시에 대해서 명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심사의 경우 목적성,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목적성의 경우에는
이제 문자기금의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신청 단체 성격이 맞는지, 그다음에 공익성과 비영리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목적성의 경우에는 예산의 필요성,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경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이 항목과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산 항목의 적합성의 경우에는 이제 전항 3조 내 이 부분의 기준은 이제 소모품, 홍보물, 외부인 식대, 그다음에 교통비, 외주, 그다음에 대참가비의 경우에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고, 비품이나 경품 상금,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내부 의결을 통해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에 대해서 홍보물의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그리고 식비의 경우 인당 10,000원까지 초과할 경우엔 소명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업체 외주의 경우에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신청 과정과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참가비의 경우 참가 인원 명부, 그다음에 대회 포스터, 그리고 참가비 입금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예비비는 최대 10만 원인데 전체 신청 금액 중에 10%, 그리고 10만 원 중 큰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항목이 이제 7조 3항에 있는 예산의 필요성에 예산 목적성 전체에 부합을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되는데, 이제 비법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뭐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래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전심사 전 사전 결제한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금의 지급 승인이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의 동일성 여부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단체 명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한도의 경우, 제 12조를 규정하기 위해서 11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전체 예산의 절반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최대 절반씩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절반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심사의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예결산을 미리 작성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 심사의 경우에는 사전 심사 신청 서류와 지원팀에 제출한 정산 서류 기준으로 문화자치위원회가 진행을 하고, 아래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행사가 이제 위에서 비용리성을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비용리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류에 부합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는지, 그다음에 집행이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중수혜를 받았는지는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항목에 대해서 예산안 대비 집행률, 그리고 집행한 항목에 이제 행사 이후 금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후 심사 대상에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널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문화자치위원회의 업무를 고의나 과실로 방해한 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고, 이제 지원금 함수, 환수, 그리고 지원 제한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개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페널티고, 페널티가 의결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해당 단체 사실을 고지해야 되고, 최소 7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을 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정기회의에서 재심의를 진행,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원금 함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밑에 두 개, 그러니까 학생지원팀에 직접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나 환수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차후 행사의 승인 금액에서 문화자치위원회가 환수해야 되는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환수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간접 환수는 결정 시점에서 2년 또는 2회 행사 내에 환수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치위원회와 단체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집행한 금액 전액을 환수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중수혜가 적발된 경우, 네, 정확히는 고의적인 이중수혜가 적발된 경우 또는 이제 행사가 문자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목적에 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후 심사가 안 되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산안과 집행 내역이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성에 있어서 고의성이 상당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경우에는 문화재치위원회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안상에 없었던 항목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률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그다음에 소모품이 현저하게 적게 사용된 경우, 그리고 증빙 자료가 누락되는 등 해당 항목에 대해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집행 금액이 12조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 결과 행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제한 역시 징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단체 문화전치기금 신청을 연구금 제한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16조 사항에 해당하며 고의성과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이죠. 금액 전액을 환수하는 대상 중에서 상당히 악의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역시 지원 제한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치기금을 1년간 금지할 수 있는데 문화재치기금 집행 중 법인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나 사전심사, 사후심사 전반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역시 문자기금 신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치 등용세칙 제15조 3항에 네,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지원 횟수를 차감할 수 있고 이제 고지 없이 사전 심사에 결석한 경우나 이직이나 소명을 경미하게 지원 제출하는 경우 이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정한 법인카드 제출일까지 만나지 않고 법인카드를 지원 반납한 경우 이제 지원된 일수를 기준으로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을 통해 단 각호 중 하나의 지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데 20일 이상 반납이 지연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법인카드 분실한 경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행사 최종 승인 금액 중 5에서 5 플러스 일단 지연된 부분부터 5%를 세고 그 이후로부터 지연 일수만큼 5%씩 삭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승인 금액 중 해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행사에서 승인 금액의 상한을 이제 지원 일수만큼 5%씩 삭감하는 징계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조부터 17조까지 일단 안건의 내용들을 한 조 한 조씩 읊어보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번씩 더 확인을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9시 30분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문화재치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이제 별 다른 부분은 아니고 문화재치기금 운영 세치액을 보면은 이제 21조에 문화재치위원회가 해당 신청자의 문화재치 기금 영구 신청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문화자치 기금 신청을 영구 금지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혹시 이거를 중훈이로 다시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쭙고자 합니다. 이제 그 영구 금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그 위원장 본인의 판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앙운영위원회로 올리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29분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으신 걸로 봐서 아마 추가적으로 크게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문화재치위원장님 부칙이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 심사규칙 제정안에서 부칙을 추가하고자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부칙이 추가된 그 버전의 이 제정안이 지금 있나요? PDF로 지금 카이위키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업로드 해주시진 마시고 혹시 변화사항이 뭔지 여기 채팅에다가 남겨줄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안건지가 보존을 위해서 잠금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제게 네, DM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칙을 추가하는 것인가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부칙을 이제 6월 22일 이후 부과한 것만 유효하도록 페널티를 삭감하는 형태의 부칙이 나왔고 이제 부칙을 제안해 주셨고 이제 저희 교육 운영 수칙에 따라서 안건지 변경을 위해서는 네 저희가 수정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동의 제출과 단 한 명의 재청으로 성립이 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엔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칙을 추가하는 것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만약 괜찮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부칙을 추가하고 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네, 제청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전학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 업로드 해주시겠어요 혹시? 그러면 수정안으로 제가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치위원장님께서 해당 파일을 이제 DM으로 보내주셨고 이제 영상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부칙이 추가가 되었고 해당 규정이 네, 1조부터 17조까지는 동일하고 부칙만 페널티는 2022년 6월 22일 이후에 부과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어, 의견이 없으시다면 저희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원래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회칙 세칙 제정안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금 찬성 의견이 존재하고 반대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반 토론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 찬반 토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님, 그리고 기계공학부 학생회장님, 물리학부 학생회장님,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님 동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 심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해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재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학생회 부회장님까지 하여 재석 인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고 비례대의원 3까지 하여 이제 네, 재석 인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인원 총 28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저희 현재 재석 인원이 28분으로 집계가 되었고 찬성 반대 기권 여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찬성 반대 기권 여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저희 재석 인원 28분 중 찬성 28분, 반대 0, 기권 0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학대회 재석대의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난건에 대해서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 심의. 그래서 의결문안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의결문안이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수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수정하여 승인하여야 된다라고 의결문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가결이 이미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심의가 그러니까 본 의결문안을 변경하는 재심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혹시 본 재심의 동의 네 혹시 네 동아리 연합회 비례대의원 오윤선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본 규칙의 제정안은 이제 그 회칙대로 전학대회에서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화자치위원회 자체 의결 후 중은위에서 보고로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문화자치 운용세칙 제 15조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안을 그냥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그 다음 중은위 때 보고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사실 이러면 저희가 수정 동의를 받은 상황이어가지고 상당히 애매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안의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의 원안이 지금 부칙 추가된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원안이 수정됐다라고 하고 이 원안이 수정된 거를 가결했다라고 하면 의결문안에 변경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좀 애매해지는 문제는 존재를 하고요. 아마 이미 변경된 안을 저희가 올린 이상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문자위가 자체적으로 다시 재개정을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 원안이 변경된 원안이라는 거를 주석으로 달고 넘어가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재심의 동의를 하지 않고 주석으로 남기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이창섭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 네 전상구 비례대의원 상 그리고 신수정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주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네,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안건 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 관한 건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서를 수집을 하였고 이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21년도 제 12차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 대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별도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학생회비를 18,000원으로 인하한다. 라는 안건이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2차 전학 확인하면 네, 18,000원을 인하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봄학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 강의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정부 방역 정책이나 지침이 현재 지금 대면 활동을 권장하는 대면 활동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허용해지고 있는 지침이기
임에 따라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면 강의를 실시하였고 22년도 가을학기부터 학교 측에서 전면 대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회비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회비를 이 기존까지 걷었던 지난학기에 18,000원에서 저희가 19년 그러니까 20 봄 이전에 걷었던 22,200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드릴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측에 어느 정도의 착오가 존재를 하였고요. 재정운용 세칙을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학생회비 운용에 대해서 학생회비 인상이나 인하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학생분들께서 상당히 중대한 사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칙 개정에 준하는 어떤 형태로 공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 공고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아했다가 전학 공고를 올린 게 5일 전에 올렸고 이제 물론 학생회비 인상안에 대한 별도의 공고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했다가 전학 공고를 올린 시점이 5일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전학대 공고를 학생회비 인상안에 공고로 가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틀이 현재 공고 기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바 중에 하나는 이 회의를 그러니까 학생회비 금액 논의를 진행하되 이 회의를 잠시 휴회하고 약 이틀 정도 이후 시점에서 다시 개회하여 의결을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자 합니다. 아마 일정이 된다면 저희는 미리 저희가 사전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6월 28일 정도에 이제 다시 회의를 개회하여 의결을 받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고 기간인 7일을 저희가 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26시간 13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동아연합회 비례대의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물리학과 학생회장님께서도 동의하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가 끝난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본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좀 우려되는 의견이 존재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저희가 참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판단하고 이제 의결해도 괜찮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제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과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약간 네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저희 규정이 지정하고 있는 네, 네 규정이 지정하고 있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보고서도 동일한 이유로 서면 의결을 진행했기 때문에 휴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비례대의원, 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원성님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이제 서면 의결의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이제 학생회비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좀 중대해서 서면 의결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휴회라는 네,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혹시 본 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휴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 의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휴회 시점이 종료된 이후 개회를 할 때 논의를 다시 진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차 논의를 한번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일단은 여기서 잠시 논의를 멈추도록 합니다. 네, 본안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의결 운영세 측에 따르면 의결의 발효 시점은 폐회 시점으로 하는데 제정안의 발효 시점도 수요일 기준으로 5일 뒤인지 여쭤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마 수요일은 아니고 화요일이 될 것, 수요일, 화수목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가 수요일은 중훈이가 있어서 이제 수요일은 불가능하고 네, 화요일이 될 것 같죠. 근데 화요일 기준으로 5일 뒤가 될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회 시점 기준으로 해서 화요일 이후 5일 뒤입니다. 그러면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8일 이제 혹시나 추가적인 의견이 나오면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일단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물리학과 학생회장님,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동의 의견 남겨주셨고 저희 휴회 시점은 2022년 6월 28일 오후 9시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휴회 성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재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학과 학생회장님까지 해서 재석인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속회 시점은 화요일 오후 9시입니다. 아마 자정에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네,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였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전상구 비례대의원 네, 조현민 의원님까지 해서 재석 인원 확정하고 서기 실장님께서는 재석 인원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휴회 시점에 인원이 총 29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저희가 아마 그 전학대 참여 톡방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이제, 저희 속회 시점은 6월 28일 오후 9시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휴회를 하고 저희는 6월 28일 오후 9시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기존에 공고 드린 대로 9시 4분이 지났기 때문에 회의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성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회에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재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아리원, 아, 생명과학 과학생장 대리님까지 해서 저희, 아, 네, 정기전종 비례대의원님까지 해서 재석인원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실장님께서는 재석인원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아, 네,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잠시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과학과 비례대의원 이 대리님, 아, 까지 해서 재석인원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네, 안내드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회를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께서 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냥 회의 안내 사항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대의원만 표결에 참여하실 수 있고 대리나 참관인은 표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안건 설명 이후에 표결로 넘어가기 전에는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표결은 기명투표이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재석인원 점검, 찬성 반대 기권투표, 기권사유 질의이고요. 재석인원 점검의 경우 참석한 대의원
분들만이 좀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역시 재석이라는 점검에 참여한 대의원만 좀 채팅방에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재석 인원하고 찬성 반대 기권 인원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맞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서기 실장님 혹시 재석 입력하신 분들 중에서 대리 제외하고 몇 분인지 알려주시면 저희 속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속회 인원 점검이 마무리가 되었, 네, 되었다고 저희 서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인원 수 확인한 다음에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적 47분 중에 현재 33분으로 과반수 이상이 재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논의 한건 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 12차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 금액 논의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또 학생의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학생회비를 18,000원으로 별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2년도 봄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면 강의를 실시했고 아마 가을 학기에도 전면 대면 강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비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저희 그 산하기구에서 모두 대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학생 회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행사 규모가 비대면일 때보다는 대면 행사가 좀 더 이제 크기 때문에 학생회비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 학생회비를 18,000원에서 22,2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의를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재정운용 세칙을 보면 재정운용 세칙의 네, 제19조 2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학생회비 인상 인하안의 경우에는 그 개정안의 공고를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학대회 공고 시점에서 안건을 공고하면서 같이 공고를 했을 때가 5일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약 2일 정도 본 학생회비 인상안에 대해서 공고를 하여야 했기에 저희가 2일 정도 휴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네, 지난 전학대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셨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그 휴회 동안 네, 추가적인 의견을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서우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4 오윤석입니다. 이제 저희가 학생회비를 22,2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제 19년도 당시로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제 학식을 단돈 3,500원으로만으로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200원이 아닌 혹시 추가 인상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제 네, 새내기 학생 부회장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2,200원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거두면 좋겠다 이런 오윤성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 그 사이에 이제 학우들의 소득 수준이라고 하면 좀 말이 웃기긴 합니다만 어떠한 학자금 인상이 한 차례 있었지만은 그 사이즈가 어, 어떤 학식이라던가 물가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따라서 이거를 22,200원 이상으로 초과로 올리는 것은 학우들의 추가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 우려가 됩니다. 두 분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22,200원이라는 금액이 꽤나 오래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좀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 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 역시 그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회비를 어느 정도 22,200원이 아니라 22,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이제 새내기 학생 부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물가가 오름에 비해서 아무래도 저희 학우분들께서 그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는 만큼 소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인상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22,200원이라는 금액은요, 지난번 이 금액이 아마 이전에 정책 투표를 진행을 해서 학생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면은 적절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을 때 나온 금액이 22,2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 투표를 했던 시기 자체가 꽤나 오래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정책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다라는 말이 이 금액으로 앞으로 쭉 고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사 오윤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4 오윤석입니다. 22,200원이라는 수치가 이제 2018년 정책 투표를 통해서 정해졌다면은 9월 전학대회에 똑같은 안건을 상정해서 정책 투표 V안을 상정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사 오윤석 의원님께서 학생회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책 투표를 실시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학부 총학생 회칙을 보면 학생 총투표 란에 이제 정책 투표가 존재를 합니다. 정책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총 투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어,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 좀 학우들의 의견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서 본 정책투표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네, 제도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다만 본 정책투표 시행 만약에 이제 인상안을 저희가 발의를 하던 정책투표를 진행을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네 아무래도 이 인상안이
회칙 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 의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학생회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자체가 그 인상안의 전부이기 때문에 수정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해서 수정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뭐 정책투표 진행 같은 것도 결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사 오인성 위원님께서는 개전학기 도중에 실시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전학에서 9월 정기 전학에서 논의한 다음에 총선과 같이 진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 위원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네.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금 나온 의료사항이 한 가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다랑 그리고 그 학생회비를 그걸로 인해서 올리면 이제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거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비율 조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액이 필요하면 이제 다른 비율을 줄이고 다른 걸 늘리는 등으로 해서 아니면 회칙 개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정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배 비율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가락기 학생 회비를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오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사 오윤석입니다. 이번 발언은 다름이 아니라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치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12월 정기전학에서 그 문화자치 기금 학생회비분 관련해서 그 0%였던 비율을 인상하고자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학생회비가 이제 인상되지 않으면은 0%에서 올라가서 학생회칙 상으로 실질적으로 적혀 있는 문화자치기금의 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기층기구 회계분이 이제 줄어들 것 같은데 많은 학생회장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 그 기충기구를 제외하지 않고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격려기금 부분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바꾸면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정확한 좀 더 논의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비율 그것 한번 혹시 그 비상대책위원장님 혹시 비율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 이 부분이 재정운용 세칙에 있는지 아니면 네네네. 총학생 회칙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정운용 세칙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격려기금이 저번에는 아마 30%로 분배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20%로 줄이고 아니면 더 줄여서 뭔가 그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는 게 옳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 이 돈이 학생 회비로부터 온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는 방향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논의를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네,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문화자치위원장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는 문화자치위원회가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다가 어, 가을학기 이후로 문화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동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학생회비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면 또는 뭐 학생회비 인상이 그러니까 학생회비가 거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문화자치기금이 기존까지 0%였던 게 예산 할당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이에 대해서 항공중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지난
이번에 예산 분배를 할 때 경영기금을 맥시멈까지 30%까지 분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경영기금에 대한 조정, 뭐 어떤 다른 예산 분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4 오윤석입니다. 사실 문화자치 기금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반드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연도 문화자치 기금 학교 예산이 총 4,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2018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저희가 문화자치 기금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4,250만 원으로 운영이 된 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에 이 부분을 학생지원팀에서 인상시켜주지 않으면은 저희 문화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정기 전학에서 학생회계분을 한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인상을 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문화자치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회계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제 비슷한 사유로 학생회계 전체 금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문화자치 기금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행과 같이 학생에게 0% 또는 상당히 낮은 퍼센트로 문화자치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자치위원회에서는 추후 전학대회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분배 비율을 올리고자 하셨고요. 저희가 학생회비를 그러니까 그 인상이라는 의미는 이제 18,000원에서 인상이 아니라 22,200원에서 인상을 논제로 논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정리를 하자면 우선 대의원 여러분들 중에서 학생회비를 18,000원에서 22,2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의원님들 계신가요? 또는 우려되는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한마디로 예명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오히려 감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 아니면 인상폭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합인재학부에서는 조정에 찬성을 하는 의견을 주셨고, 네, 융합인재학부에서는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그리고 생명과학공학과 학생회장님, 그리고 새내기 학생회 부회장님까지 기술교육학부에서도 동의를 해주셨고,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생회비를 기존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큰 반발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그러면은 되돌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2,200원을 22,000원 또는 뭐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 가을 학기 때 저희 학생회비 걷는 것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7월이 넘어가야 될 거고, 저희가 기층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 배분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아마 바꾼다 해도 다음 봄 학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좀 급하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중훈이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6월 중훈이는 이번이 끝이니까 뭐 7월 중훈이부터 시작해서 뭔가 논의를 좀 쌓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번 전학에서는 일단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고, 저희가 차후에 학생회비대 인상,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7월
이거에 대한 안건을 발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중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마 9월 전학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이견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 처음 제안해주신 저희 동아리연합회 오은석 위원님께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을 받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상폭을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중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본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안을 28분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어떤 이 같은 것 부분을 제기해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혹시 본안에 대해서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동아리연합회 비례대의원 문석 위원님 그리고 융합인재학부 전산학부 동아리연합회 그리고 새내기 학생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석 인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재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 사안의 경우에는 학생회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회비 인상 및 인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학부 비례대의원일 조성원 의원님까지 해서 재석인원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인원 총 30분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현재 대리분들께서는 재석을 입력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재석 총 30명이고 재석 입력해 주신 분들께서는 찬성반대 기권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과학생회장님 재석을 놓쳤는데 표결에 참여해도 될지에 대해서 네, 여쭤봐 주셨는데 어, 저희가 합산을 위해서 이번에는 네, 표결에 아니면은 저희가 재석 인원이 어차피 지금 현재 과반수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과학생회장님 포함해서 네, 추가적으로 재석 인원 재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석 인원이 총 31명으로 개가 되었습니다. 네, 해석위 실장님께서 네. 지금 화학과학생회장님 네, 화학과학생회장님까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재석 인원 중에 찬성 인원 수가 의결 정족수를 넘었기 때문에 가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의안건 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 의결문안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를 22,200원으로 한다. 재석 인원 37명 중 찬성 31, 반대 0, 기권 0으로 재석 인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기에 분안에 대해서 가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의 심의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폐회 선언을 하기 전에 폐회 성원 점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성원 점검의 진행 같은 경우 줌 채팅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네,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성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회 성원 점검 캡처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저희 휴회를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회의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모두 본 회의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회 선언 점검이 완료되어서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6월 28일 오후 9시 35분 2022 제5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중앙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진행될 중앙운영위원회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